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감소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을 정부에 넘기는 이른바 사업 재구조화가 추진 중인데 하반기에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하면 파산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09년 개항 이후 한 번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9만 1000TU까지 떨어지더니 올 들어 다시 8%가량 더 줄었습니다. 그나마 하반기에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3동을 확보하고 우드펠릿 수출입 물량도 확보했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항만사의 자본금은 이미 모두 잠식됐고 투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까지 앞두고 있어 사실상 항만 운영이 힘든 지경입니다. 이는 물동량의 30%에 달하던 쌍용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이 중단되고 주력으로 여겨졌던 대구 경북의 물류 비중이 1%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항만이 맨 처음 설계될 때 대구 경북 물동량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구 경북 물동량이 1%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물동량이 아직까지 부산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러시아와 중국 등 환동해권 국가와의 무역이 위축되면서 앞으로도 기대를 갖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항만사 측은 항만을 정부에 넘기고 이윤의 일정 비율을 받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데 이달 말까지 조건 협상을 마치고 하반기 중에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항만 인입 철도가 내년 말 초기에 완공돼 대구 경북의 물동량을 끌어오고 러시아와 중국 등과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면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반 여건이 조성돼서 인입 철도가 완공되고 그 대구 경북 물동량이 우리 영일만항을 이용한다면은 상당한 힘이 되지 않나. 환동해를 대표하는 국제 컨테이너 항만을 꿈꾸었던 영일만항. 개항 6년 만에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텍이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석 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통해서 사회를 경험하고 벤처기업 창업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의 올여름 방학 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거의 석 달입니다. 대신 2달이던 겨울방학이 한 달로 줄었지만 학생들은 석 달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길어진 여름방학 자체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활용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총학생회만 해도 여러 타대와의 교류 사업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포항시의 다양한 지역과의 교류 사업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학사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은 학교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포스텍은 사회에서 여름을 경험하자는 구호 아래 방학 동안 SES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포스텍 학생 300여 명이 포스코와 삼성, 오라클 등 국내외 기업과 정부 출연기관을 포함해 170여 곳에서 일하면서 사회 경험을 쌓게 됩니다. 세계 자매대학에서 여름학기 수업을 듣거나 동문 선배들과 함께 창업 활동에 집중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도전 정신이고 그리고 하여튼 사회에서의 경험을 많이 갖는 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름 방학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더 큰 사회를 경험시키겠다는 포스텍의 계획은 다른 학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20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공사 입찰이 또다시 무산돼 사업비 증액과 개항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건설사들이 사업성 부족으로 1차 입찰을 포기하자 지난달 30일 재공고했지만 사전심사 신청을 한 기업이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은 사업비 5,700억 원이 투입될 울릉공항 공사에 석재를 육지에서 수송해야 돼 1,000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자 입찰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주 황룡사 발굴조사 과정에서 신라시대 말단 행정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 접시가 처음으로 출토됐습니다. 또 황룡사가 습지를 매립해 정교한 토목 기술로 조성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황룡사 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된 청동 접시입니다. 신라시대 말단 관직 이름인 촌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황룡사 서남쪽 경계부에서 확인된 우물에서 제사 용기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출토된 촌주명 자료로는 최초의 자료입니다. 앞으로 학계에서도 아마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우물 내부에서는 납작한 토기와 청동제 송칼, 당시 식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밤과 복숭아 등의 씨앗 껍질과 생선뼈도 발견됐습니다. 황룡사에서 동궁으로 이어지는 동서도로와 분황사로 이어지는 남북도로의 요구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황룡사가 습지를 매립해 정교한 토목 기술을 바탕으로 조성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습지에 굵은 돌을 깐 뒤 배수 처리를 위해 경사가 지도록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갈층을 반복해 다져 놓았습니다. 바닥에 자갈을 깔고 3가지 종류의 흙을 30도 정도로 경사져서 축조한 이 기법은 당시의 토목 기술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황룡사 성토층 아래 습지에서는 6세기 토기 파편도 출토돼 신라 진흥왕 시기 황룡사 창건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도 불구하고 포항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를 만나 일벌백계 차원에서 옥시의 다른 제품들을 팔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대형마트 측은 본사의 지침이라며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은 모두 2,339명이고 이 가운데 464명이 숨졌다며 대형마트는 모든 매장에서 당장 옥시 제품을 거둬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이는 차입 경영을 내년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군도 부채를 감축하고 채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경상북도의 채무 총액은 1조 1,311억 원입니다. 연간 본 예산 대비 7.5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위로 괜찮은 상태입니다. 시군이나 출자기관, 행정 수요에 따른 융자액 8,150억 원을 빼면 순수한 빚은 청사 이전으로 발생한 430억 원이 전부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까지 이마저도 모두 갚고 후대를 위해 내친 김에 앞으로는 돈을 빌리지 않고 살림을 꾸려가기로 했습니다. 단기 채무는 우선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무차입 경영 체제로 들어감으로 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대규모 SOC 사업은 국가 투자 예산으로 맞추고 불가피하게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조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에게도 채무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축제나 행사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투자 사업은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엄격한 채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채무 제로인 시군도 현재 4개에서 오는 2020년까지는 8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사업을 앞으로 좀 억제를 해서 지방채 발행을 좀 억제를 하고 또 세출 구조를 좀 조정을 해서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내 시군의 총 채무 비율은 예산 대비 4.77%로 많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이 위축돼서는 안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해안 5개 기초단체 시장 군수가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지역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5개 시군은 동해안 관광 인프라와 공공시설 공동활용, 지자체 간 문화공연 교류 사업 확대, 다문화 협의체 운영 등 25개 사업 과제를 설정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의 공동 발전을 위해 동해고속도로와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동해선 철도 건설 등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완성차 업체인 GM과 르노 삼성에 초고강력 강판을 잇따라 공급하며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초고강력 강판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포스코가 개발해 완성차 업체에 제공한 초고강력 강판의 강도와 상세 재원을 분석하는 한편 각 차종에 적용된 초강력 강판 비율을 분석해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초고강력 강판 적용 비율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실제로 차를 구입할 때 초고강력 강판 적용 비율과 적용 부위를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자매 우호 협력 도시 주민들에게 관광 비수기 동안 여객선 운임을 30에서 4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포항 대저해운과 후포 JH페리는 포항과 경주를 비롯해 성남과 안양 등 자매도시 주민들에게 시기는 다르지만 이달부터 9월까지 주말과 여행사를 통한 구매자 등을 제외하고 40%까지 할인해줍니다. 또 복례 폭포와 죽도, 천부 해중정만대 입장료는 받지 않고 독도 케이블카와 태하 모노레일 요금은 5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문 사전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지문 사전 등록 대상자는 50여만 명이지만 등록 실적은 36%인 18만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 대상자 가운데 18살 미만의 등록률은 40%인데 비해 장애인은 대상자 2만 2천여 명 중 15%, 치매 환자는 4만 6천여 명 중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문 사전 등록제 실시 이후 전국의 실종 아동 수가 14.6% 감소했는데도 등록률이 낮은 것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유망 강소기업 15개사를 추가로 선정해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지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산사태 방지용 철망 제조사인 인텔철강과 사료 배합기를 만드는 린도, 그리고 전통 된장을 생산하는 죽장연 등입니다. 지난해 17개사를 유망 강소기업으로 처음 지정한 포항시는 이들 업체에 3년간 필요한 컨설팅과 맞춤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부쩍 올라 마치 온실 속에 들어와 있는 듯 후텁지근했는데요. 이번 주말엔 맑고 더운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는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하늘에서 비가 그친 뒤 햇볕이 간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데다가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마치 온실 속에 들어와 있는 듯 후텁지근한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울진이 28도,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불쾌 지수마저 높아서 내일은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한 번 더 웃으시는 긍정적인 생각이 내일 생활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슬슬 주말나들이 어디로 가실까 고민하실 텐데요. 이번 주말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6월 새콤달콤 베리의 계절이죠. 각종 베리를 직접 맛보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베리축제가 경북 상주시에서 이번 주말 동안 개최된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 제철 과일로 입맛과 함께 건강 챙기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하늘이 맑게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경주 17도, 영덕 19도, 포항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8도, 영덕 31도, 포항과 경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19도, 한낮 기온은 울릉도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독도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해상에는 맑거나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네, 주말까지는 강한 햇볕 아래 뜨거운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는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쯤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아직까지 잔불 정리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3대와 소방대원 26명을 동원해 큰 불길은 잡았지만 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야적장 대부분이 폐비닐로 가득 차 있어 완전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포항시 상도동 한전 포항지사 앞 교차로에서 25톤 트럭이 넘어져 운전자 57살 김모 씨가 다치고 실려있던 10톤 코일 2개가 도로 위로 떨어져 1시간가량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좌회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예고 후 실시된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음주운전자 64명이 적발됐습니다. 경북에서는 47명이 적발돼 30명이 면허 정지, 17명이 면허 취소됐으며 대구에서는 17명이 적발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의 모든 계약 정보가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은 경북교육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발주 계획과 입찰 공고는 물론 수의 계약 내역을 포함한 계약 체결 현황과 대금 지급 현황 등입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는 각 기관별로 1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내역만 직접 등록해 공개했지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아파트에 이어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가격 동향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거래가 늘어나자 실거래 가격 지수를 개발해 월별로 가격 동향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연립과 다세대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분기별로도 지수를 공표합니다. 오늘 18일 치르는 경상북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정 9급 등 20개 직렬 1,098명 모집에 16,000여 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이 15대 1로 지난해의 12대 1보다 다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설관리직 9급은 5명 모집에 355명이 지원해 7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